신경과학자 상당수는 중추신경계가 일종의 위계 구조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지만 뇌가 위계 구조를 따라 작동한다는 전제는 뇌의 실제 작동 방식이라기보다 그저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 같다. 실제로 뇌 활성은 서로 겹치면서도 광범위하게 분산된 신경회로가 시간을 가로질러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생각이 분산된 신경회로에서 나온다는 특성을 처음으로 깨달은 과학자 중 한 사람은 찰스 셰링턴이다. 그는 척수반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신경 기능조차도 신경계 말초와 중추 구조 간의 다양한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발견으로 그는 193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그리고 이런 신경의 협동을 통합 시스템 작용으로 정의함으로써 시스템 신경과학이라는 뇌 연구 분야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셰링턴의 연구가 명성을 떨치던 20세기 초반에는 뇌의 포괄적인 기능을 연구하기에는 기술력이 너무 부족했다. 1924년 독일의 한스 베르그가 인간 뇌의 전기적 신호 측정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두피에 음박 전극을 붙여서 검유계와 연결하여 뇌 활성을 기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뇌 전체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리듬이 일상적인 행동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베르그는 자신이 개발한 방법에 뇌파 검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뇌파 검사는 오늘날 연구와 진단의 필수 장비로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뇌 피질이 피질 전체의 전기 활성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신경생리학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뇌파 검사 덕분에 신경생리학자들은 각성 상태의 뇌에서 나타나는 통합적인 활동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뇌파 검사나 감각 유발 전이 검사와 같은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음에도 로드 에이드리언과 그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집단은 개별 뉴런이 만들어내는 전기적 신호에 따른 뇌 기능을 국소 부위에서 찾는 것을 고집했다. 그들은 미소전극 하나를 뇌 조직으로 내려보내 전기적 신호를 파악했다. 이들 미소전극 신경과학자들은 무려 20년 동안 다양한 뇌 구조를 정복했고, 특히 브로드만의 세포 구축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1차 감각 영역 중심으로 연구를 계속했다. 그런데 이들의 지각 조사는 외부 관찰자 관점의 방식이었다. 실험 대상 동물의 피부나 망막 등에 잘 통제된 한 가지 방법에 자극을 가하고 자극에 대한 동물 뇌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시각의 경우 자극의 방향, 색, 운동 등으로 구분하여 그 반응을 기록했다. 이런 환원주의적 패러다임은 뇌 내부적 관점이 끼어들 여지를 모두 제거해버렸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이르는 동안에는 시스템 신경생리학자들은 분류의 덫에 빠져 뉴런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뉴런의 이름 매기는 일에 붙잡혀 있었다. 예를 들면 익숙한 자기 할머니 사진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뉴런이 있었는데, 이 뉴런은 1969년 할머니 뉴런이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이런 단일 뉴런의 생리학적 특성에 이름을 붙이는 연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가 있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1950년대 초반 이후로 미소전극 하나가 아니라 뉴런 집단의 활성을 한꺼번에 표본으로 잡아서 기록해보려는 존 커닝햄 릴리와 같은 용감한 이단아들이 있었다. 그는 마취하지 않은 동물의 전극을 심을 수 있는 실험 환경을 만들어냄으로써 뇌의 전기적 활성 기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20개가 넘는 피질 지점의 전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다전극 배열도 개발했다. 컴퓨터도 거의 없던 시절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릴리는 엄청난 기술 장벽을 극복해야만 했다. 메릴랜드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릴리는 50년 전 찰스 셰링턴 경이 마음속에 그렸던 정신의 모습을 관찰한 최초의 신경생리학자가 되었다. 정신을 엮어내는 마법의 배틀이 만들어내는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신경 패턴들이 피어나고 퍼져나가다 결국에는 사라지는 모습 말이다. 1987년 나는 빅뱅 우주의 탄생과 진화라는 책을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전파망원경으로 수집한 우주 한 구역의 은하와 퀘이사의 위치와 전파 강도를 보여주는 3차원 지도였다. 나는 이 방법을 뇌 활성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뇌회로 여러 곳에 센서를 심어 그 측정값으로 3차원 신경생리학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네 번째 차원으로 시간까지 추가한다면 행동하는 동물 뇌회로 전체의 전기적 활성을 측정해서 시각화할 수 있으니 이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라 생각했다. 얼마 후 스승인 세자르 티모 이아리아 교수와 상의하여 나의 제안을 받아줄 곳을 찾았다. 그리하여 필라델피아 하네만 대학교 존 채핀 교수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행동하는 동물에 들어있는 개별 뉴런의 집단을 동시에 감시하는 것이다. 그것도 몇 시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경생리학의 성배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얼핏 보면 이 프로젝트의 각 단계는 모두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시도였다. 첫 번째는 기록용 센서다.
이것은 동물의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늘고 유연한 스테인레스 강의 마이크로와이어는 8개에서 16개의 묶음 형태다. 이 장치를 쥐의 뇌 구조 속에 심어 영구적으로 남겨놓을 계획이었다. 마이크로와이어의 끝부분은 무디게 만들었다. 이는 염증 발생으로 인한 전기 신호 차단이나 뉴런 변성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유형의 하드웨어다. 이는 실험에서 체록되는 막대한 양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는 기록된 자료의 의미를 파악할 새로운 분석 기술이 필요했다. 뇌는 흩어져 있는 뉴런 집단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기 폭풍을 서로 결합해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미개척지였다. 이제 그 미개척지를 향해 나아갈 과학적 로드맵이 처음 마련되었다. 그곳에 도달은 쉽지 않은 예정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 시도할 가치가 있는 예정임은 틀림없다.